안녕하세요. 부쿠박스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1일 1행의 기적입니다. 이 책은 유근용 씨가 지은 책으로 실행력 하나로 180도 다른 삶을 살게 된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작가님께서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고 군대에서 복무하던 중 명문대 학생이었던 이때 동기에게 자기 개발의 조언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책을 읽어보라는 동기의 말에 조금씩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결국에는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었고, 작가님께서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계획을 실행하는 행동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획형 인간과 실행형 인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대로 계획만 세우는 계획형 인간보단 그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형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1일 1행의 기적은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습관의 알고리즘처럼 작은 습관을 오랜 시간 유지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여러분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작가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반드시 슬럼프 구간이 생깁니다. 습관을 오랜 시간 유지를 하여도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변화가 오지 않는 구간을 슬럼프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 번 더 마음을 다시 잡고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동기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하루에 하나씩 일일 일행하셔서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때 부지런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을 때 내가 쓰는 아침형 인간의 노트라는 책을 읽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아침에 잘못한 일을 저녁에 고치지 않고 오늘의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머리를 때렸다. 아침형 인간이 되면 기운과 여유가 좀 더 생기고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 책에 따르면 아침형 인간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더불어 공부나 자기 개발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했다. 저녁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자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방법까지 알려줬다. 아, 이렇게나 좋은 방법이 있다니. 항목별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다. 이대로만 하면 야행성 생활에서 벗어나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근거렸다. 이렇게 어떤 책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반성에만 그쳐선 안 된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면 나태해진 나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나는 체질 개선을 위한 키워드로 실행을 뽑는다.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더 발전하는 것도 아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머릿속에 머무는 고민들을 실행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것만이 답이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2007년 영국인 3,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 이행률을 실험했다. 그 결과 12%만이 자신이 새해 결심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렇듯 누구나 계획은 세우지만 그 결심을 지속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은 너무도 쉽게 미룬다. 하지만 진짜 자신이 원하던 변화를 경험하려면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동사형 인간은 목표한 일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동사형 인간이 되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목표들을 점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했을 때 찾아오는 만족감을 배워야 한다. 계획에 따른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한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책을 읽고 반성하는 마음이 들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몇 마디에 자극받아서 매번 계획만 세우고 만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고 말이다. 왜 공부해도 성적이 그대로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돼. 기적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움직이자. 도전하기엔 늦은 때는 결코 없다. 패배자는 경주에 가장 늦게 들어오는 주자가 아니라 앉아서 구경만 하고 뛰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기적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행한 사람에게 찾아온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은 자신뿐임을 기억하자. 만일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징조다. 왜냐하면 열등감이 동력이 되어 우월 추구가 작동하면서 수많은 노력과 실행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공부에 콤플렉스를 느꼈던 누군가는 돈에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에 열정을 쏟기도 하고, 돈에 대한 열패감에 사로잡힌 누군가는 사회적 명예를 얻고자 에너지를 쏟는다. 머리 좋은 형이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모습을 보고 자란 동생은 공부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한다. 속 썩이는 언니 때문에 한숨 쉬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둘째는 언니와 달리 부모님께 반항하지 않기 위해 애쓴다. 내가 중학교 시절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체력을 키워 강해지는 방법을 택한 것도, 유독 장거리 달리기를 못했음에도 군대에서만큼은 죽을 힘을 다해 결승점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에게는 열등감이 존재하고 이를 보상받기 위한 우월 추구의 경험이 있다. 이는 동물적 에너지이자 인간의 기본적 동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즉 열등감도 제대로만 활용하면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뜻이다. 현재의 부족한 나에게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열등감은 아주 좋은 연료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무엇인가 나를 침대로 잡아 끌기 시작한다. 매일 책을 읽자고 마음먹고 실행에 나선 순간 책보다 더 즐거운 다른 일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각오를 다지고 의지를 끌어모으면 반드시 그 각오와 의지 뒤에 강력한 저항감이 함께 따라온다. 어떤 실행도 밥 먹듯 쉽게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굳은 의지를 다져도 어느 순간 실행이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깊이 고민했으며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스스로 극복하기는 쉽지 않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게으름과 슬럼프 때문에 실행력이 떨어지는 날에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강하게 동기부여가 되는 영상들을 보면서 나태해진 나 자신을 다잡기 위함이었다. 슬럼프와 게으름이 찾아오게 되면 책도 읽기 싫어진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무언가 해야 한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상황에 맞는 영상들을 찾아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영상들을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충전한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명언을 남겼다. 단언컨대 위대한 사람은 때로는 역경을 반긴다. 신은 자신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역경을 주어 단련을 시키고 시험하고 훈련한다. 불운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다. 불은 금을 단련하고 불행은 용감한 자들을 단련시킨다. 만일 이 문장을 외워두었다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 글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방법들을 실천하며 이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